안녕하세요. 엑셀의 신 저자 심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과 열에 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행과 열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시트, 워크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실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신컴퍼니 블로그에 제가 예제 파일과 책의 본문을 같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에서 제목을 클릭해서 상세 내용을 살펴보시면 블로그 링크 주소를 클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시트를 복사하고 또 시트마다 탭의 색깔을 바꿔주고 그리고 시트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모였을 때 연누개라는 걸 만들어줘서 1분기부터 4분기까지를 합산하는 그런 연누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방금 보신 것처럼 시트를 이 새 시트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서 추가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 없는 시트가 있다면 그 시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누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트를 추가해 가지고 해당하는 내용을 복사해서 다음 시트에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있던 새 시트의 너비에 맞춰서 이렇게 얄팍하게 표가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컨트롤을 눌러서 원본열 너비 유지라고 하는 걸 눌러서 이렇게 너비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높이는 다시 또 드래그해서 구분선을 넓혀주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작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방법은요. 이 시트 자체를 아예 똑같이 복사를 해서 옆에다가 놓으면 어떨까? 즉 시트 복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자, 필요 없는 시트는 일단 삭제를 할게요. 이 시트 6부터 연누개까지 한 번에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시트 6 먼저 처음에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가장 끝에 있는 연누개 시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속으로 정렬이 된 시트가 다 그룹화가 됩니다. 이때 선택이 된 시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뭘 누르면 될까요? 시트를 삭제하고 싶었으니까 삭제를 누르면 되겠죠? 방금 제가 한 거는 시트를 그룹화해서 시트를 한 번에 일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1분기 시트를 복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엑셀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쓰이는 게 있어요. 바로 해당하는 범위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줘라. 그러면 이렇게 보조 메뉴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 가장 비슷한 한국어를 찾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시트를 복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동 복사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동 복사를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자, 클릭. 그리고 나서 선택한 시트를 이동합니다 라고 하는 이동 복사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현재 대상 통합 문서라고 하는 것, 즉 내가 지금 어디에다 복사할 거냐라는 그 문서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저는 지금 광고비 통계라고 하는 그 문서상에서 현재의 문서상에서 이동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시트의 앞에 1분기 끝으로 이동이 있는데 이거는 좀 크게 상관은 없는데 1분기 뒤에다 2분기를 쓰고 싶었다 라고 하시면 끝으로 이동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굳이 클릭을 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얼마든지 드래그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복사본 만들기에 체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사본 만들기에 체크를 하지 않게 되면은요, 그냥 1분기 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즉 시트가 그냥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사본 만들기를 하면 똑같은 게 복사가 돼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카피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사본 만들기에 체크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1분기 그리고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이렇게 시트가 하나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보조번호 2번이 나온 이유는 시트명이 똑같은 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거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시트명을 바꾸고 싶으면 이 시트명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 2분기라고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엔터를 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일반 셀을 눌러주시고 빠져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2분기를 1분기 뒤에다 놓고 싶다 하시면 그냥 2분기 시트 위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문서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으니까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세모, 이 역삼각형 모양이 나타나면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3분기, 4분기 더 만들어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동 복사 눌러도 되지만 좀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제가 카피하려고 하는 시트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우스 커서 모양이 자, 이렇게 문서의 더하기 모양으로 변해요. 조금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컨트롤을 누르고 2분기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 모양이 이렇게 문서의 더하기 모양 표시로 바뀌죠.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놓고 컨트롤과 마우스 왼쪽 버튼에서 손을 떼주면 이렇게 2분기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하는 새로운 시트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좀 더 쉽게 시트를 복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시트 그룹이라는 거 배웠죠? 한 번에 시트를 삭제하는 것. 그렇다면 한 번에 시트를 복사하는 법은 없을까? 왜 없겠어요? 네. 1분기부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2분기 2라고 되어 있는 시트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버튼을 눌렀던 2분기 괄호 열고 이 시트에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고 손을 떼면 이렇게 6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2개월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분기가 아니라 총 12개월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1월 1분기가 있는 첫 번째 시트부터 그리고 Shift를 눌러서 마지막 2분기 괄호 열고 4까지 해서 총 6개의 시트를 그룹화했어요. 여기 그룹이라고 통합 문서 제목 위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이번에는 첫 번째 지금 1분기라고 하는데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선택이 되어 있는 시트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에다가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총 12개의 시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12개의 시트를 만들었어요. 쉽죠? 이렇게 되면 우리 나중에 똑같은 서식에 1월부터 12월까지 또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연육의 보고서를 만들 때 어렵지 않게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4분기까지만 만들 거니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연육에까지 5개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한 번에 지울게요.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시트를 삭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트, 2분기에 괄호 4번의 시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키를 누르면 된다고 했죠? 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연속으로 정렬이 된 시트들의 마지막 시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룹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선택이 된 그룹화된 시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라고 삭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뒤로 가기, 실행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삭제를 누르게 되면 네, 여기 화면에 원래는 저장 옆에 보면 어떤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 취소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 부분이 실행이 안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시트를 삭제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모르고 해버렸다 그러면 그냥 닫기 버튼 누르고 저장 안 한 다음에 다시 파일을 여시면 시트가 삭제되기 전으로 되돌아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트들의 이름을 예쁘게 정렬해 줄게요. 자, 여기는 3분기 그리고 4분기 마지막은 연육인데 가능하면 우리 연육에는 맨 앞에 놓는 게 가장 좋죠. 보고받는 사람이 보기 좋게 맨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육에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빨강색으로 시트 탭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시트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탭 색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색들이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색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빨강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또 원하시면 1분기는 뭐 노란색, 2분기는 뭐 하늘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트를 이동하고 복사하는 것 그리고 그룹화하는 것까지 다 배워봤는데 여기서 꿀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요. 이 연누개 같은 경우는요. 1분기부터 4분기에 있는 각각의 매체의 광고비를 더한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수식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식을 배우신 분들은 천천히 저와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버려야겠죠? 지워야겠죠? 그리고 자, 먼저 B4셀에 라디오 매체별 광고비에다가 등호, 수식의 첫 번째 명령어인 등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요, 1분기 시트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 등호 1분기 느낌표하고 작은 따옴표 안에 시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우리가 더하려고 하는 B4셀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B4라고 하는 셀 주소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게 돼요.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는 2분기로 갈게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 안에 2분기라는 시트명, 그 다음에 느낌표로 시트명이 구분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B4셀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하기, 자,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 3분기로 가면 3분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 안에 3분기 느낌표 그리고 B4셀 클릭 그 다음에 또 더하기 마지막으로 4분기 마찬가지로 4분기도 작은 따옴표 안에 4분기 느낌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비사세 클릭. 그리고 여기서 더하기 또 할 필요 없죠? 더하기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등호부터 마지막 비사세까지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엔터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래 수식을 입력했던 연누계의 비사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수식이 좀 잘못되면 이런 식으로 수식 참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인해 보세요 라는 게 뜨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수식을 입력했을 때 모르고 이런 거를 잘못 클릭했다거나 작은 따옴표나 느낌표 같은 것들을 모르고 지웠을 경우에 생겨나는 일들이니까요. 가능한 저처럼 천천히 하시되 이 수식 입력줄을 같이 참조를 하셔서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네, 엔터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도 하나하나 할까요? 그럼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때는 채우기엔들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채우기엔들. 자, 셀을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마우스 포인터가 있댔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초록색 점에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죠.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마우스 커서를 마지막까지 기타까지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 우리 체육인들을 끝까지 공부하신 분들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매철별 광곱이라고 하는 아랫줄에 선이 있었어요. 얇은 선이. 그러다 보니까 B4셀 위에 있던 선이 계속 복사가 되는 거죠. 즉 수식도 복사가 되지만 서식도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뭘 선택해야 된다? 서식 없이 수식 또는 데이터 값만 복사하겠다 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본래에 처음에 복사하려고 했던 비사셀에 있던 비사셀이 사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검정색 테두리가 위에 있죠. 이 테두리를 다 나머지에 채웠는데 채우기가 없이 데이터 값만 또는 수식만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 B4셀을 더했는데 밑으로 한 칸 내려갔으니까 채우기엔들도 B5셀을 한 칸씩 내려가서 셀 주소를 B5, B6, B7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한 칸씩 내려가서 참조를 했고 이걸 상대 참조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수식 배우게 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매체별 광고비 여기에는 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호를 쓰고 합산을 할 때 쓰는 썸이라는 함수를 쓰고 B4셀부터 B10셀까지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연누계는 1분기부터 4분기 값이 바뀌게 되면 값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값이 지금 다 똑같죠. 왜냐면 1분기의 값을 복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2분기부터는 이제 새롭게 우리가 채워 넣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값을 다 지울게요. 그러면 지금은 1792라고 1분기에 있는 448 금액 곱하기 4한 금액이 들어가 있지만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그룹화를 해서 해당하는 범위를 지워주면 자 밑에도 지워줄게요. 지워주면 과연 연누계 값은 네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분기의 값이 만약에 뭐 258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또 연누계 값도 이렇게 바뀌고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월 누계, 연 누계, 뭐 분기별 보고서 뭐 이런 다양한 보고서들을 만들 때 하나하나 시트 만들지 마시고 시트 복사, 시트 그룹화 이런 것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업무 효율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트를 뭔가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시트에 뭐 담당자 연락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또는 참조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자, 시트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 시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면 좀 어지럽고 보고용으로 올리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딱 필요한 시트만 우리 상위 담당자가 보기에 관리자가 보기에 필요한 시트만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해당하는 시트를 굳이 삭제하실 필요 없고요. 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조 시트를 숨기고 싶다 하면 해당하는 시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깜짝같이 없어졌죠? 그러면 나는 다시 그 참조하는 시트를 봐야 돼 라고 하는 담당자라고 하면 이 시트 탭 어디든 상관없어요. 시트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숨기기 취소를 눌러주시면 돼요. 만약에 숨겨진 게 없다면 숨기기 취소에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건데 제가 방금 참조 시트를 숨겼기 때문에 숨기기 취소를 누르면 이렇게 참조라고 하는 제가 숨겨놨던 시트명이 나타나고 그 시트를 클릭하고 지금 이미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한 번에 숨기고 얘도 숨기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숨기기 취소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펼치려고 하는 숨기기 취소를 하려고 하는 애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숨기기 취소한 애를 암호화해서 숨기기를 특정한 사람만,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만 열어보려고 하는 방법은요. 검토 탭의 보호 그룹에 보안을 담당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밀은 나중에 차차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